자, 이번에는 재성이 편중되거나 혼잡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성이 신앙할 때는 재생관이죠. 되어서 명예나 관직에 도움이 되는데 신약할 경우는 재생살이 되어서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서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는데, 자, 재물을 모으면 사람이 뭐가 생겨요? 관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 뭐 고시를 하거나 과거 급제를 보아야만 관이 될 수 있고, 일부 이제 매관한다고 그러죠. 매관에서 관직을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현대에서는 선거도 일종의 관을 사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선거할 때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돈이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돈에 대한 돈이 좀 쌓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관에 대한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래서 재생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관은 재물을 생각하면 안 되죠. 관생제란 말은 없어요. 만약에 관생제라고 하면은 벼슬을 얻어가지고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그건 뇌물이잖아요. 그러면 깜빵 가야죠. 옛날 같으면 능지처참 당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관은 재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이 되면 명예만 생각해야지 여기다 돈을 벌려고 하면 관으로서 재물을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 관으로서 재물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다? 뇌물을 얻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뇌물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돈으로서 선출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관직을 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특성 편중되거나 혼잡하는 경우는 백민 선생님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대로 중요 내용을 다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를 생각하기 위한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애우지는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건너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 재극인이었죠. 재극인. 자, 재성은 극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 재성은 돈이고 인성은 공부예요. 그러면 돈에 대한 생각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또 재성은 활동일 수도 있어요. 어떤 활동. 경제적인 활동도 있고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활동.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성은 인성을 극함으로 공부 외에 엉뚱한 것을 관심을 갖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재성은 뭐다? 역마살이다. 그죠? 우리가 보부상들 있었죠. 장사하는 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마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성이 많은 사람은 먹을 복이 있다.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는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수생, 인성이 생해주는 거, 출생, 양생, 재성이 생해주는 거, 양육, 생생, 관성과 식상이 생해주는 거, 창조. 그래서 수생보다는 양생이 중요하고 양생보다는 생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뭐죠?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렇죠? 뭔가를 연구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고 출생보다는 양육이 더 중요하고 양육보다는 창조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여기서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다. 자, 재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교가 있죠. 돈이 많으면 밥도 잘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커피 사주면 좋아하죠. 제가 옛날에 동학 회장할 때 그 간부들 이 여자 임원들이 저한테 커피를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커피를 안 사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커피를 사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단 돈이 있으면 이 커피도 사주고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겠죠. 그 대신 돈에 대한 생각이 좀 자유로워야죠. 편제처럼. 근데 정제는 좀 그러기가 쉽지 않죠. 돈을 막 쓰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재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식생 아무래도 이게 식상의 생을 받아서 그럴 것 같은데 이야기도 잘하고 소재거리도 많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이야기 소재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뭐 다정다감해서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 단점이라면 꼼꼼하지 못하고 덜렁거린 성격이 있다. 또 정이 많다 보니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에도 인정의 역무에서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재성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재성 있으신 분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칼같이 끊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사주의 재성이 태과, 재성이 많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리고 자꾸 돈을 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특히 편재. 편재는 뭐라고 그랬죠? 횡재라고 그랬죠. 일확천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편재를 바라보는데 너무 일확천금 바라보고 정당한 노력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정재는 뭐랬어요? 돈이 적게 들어도 따박따박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적지만 확실하게 내 행복을 찾는 거. 그거는 소확행은 정제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편재는 어떤 한목을 꿈꾸는 거. 그래서 약간 횡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잘못되면 빈털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극인이라기 때문에 재성이 태고하면 인성이 객생을 하겠죠. 판단력 이런 거죠. 이런 인내심. 그래서 재성이 태고하면 제극인에 인해서 이런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인성이 파괴돼서 뭐 좀 그에 따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주에 재성이 많고 일주가 약하면 뭐예요? 제다신약으로 했죠. 제다신약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예쁜 여자를 예쁘니까 남자에게 있어서요. 여자는 재물이기 때문에 좀 여자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예니까 여자가 예쁜 여자 있으면 남자가 사랑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늙은 할아버지. 자, 늙은 할아버지는 신약해요. 몸이 강하지가 않아요. 신약한 사람이 재가 많아요. 즉 이쁜 여자가 많아요. 그럼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렇죠? 그림 속의 떡과 같은 게 화병지병.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그러니까 뭐든가 재물을 통제하려면 내가 재물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는서 그 조건이 내가 신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재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내 재물을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재성이 많다고 해서 재물을 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관직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돼.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재생관은 있지만 관생재는 없다. 관이 있는 사람이 관이 재성이 없는 사람이 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물을 만들려고 하면 탈난다. 뭐도? 뇌물로. 그리고 재가 없는 사람이 재성이 없는 사람이 재성을 탐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자꾸 돈 벌 생각만 하고 자꾸 몸을 혹사시키고 하니까 건강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8번은 항마사라고 되는데 이건 제극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극인. 아까 또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제극인 공부가 안 된다 이야기예요. 돈을 밝히면 공부가 안 된다 이야기예요. 특히 청소년기 전에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용돈 쓰고 돈 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사주를 감명할 때 공부할 시기에 재성운이 들어오고 특히 사주에 인성이 없는데 인성이 없거나 인성이 약한데 사주에 재성이 있거나 그리고 특히 대운에 예컨대 20세 이전에 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 친구는 공부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공부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러면은 대부분 수긍하더라고요. 실제로 감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주에 인성이 안 들어와 인성이 없어도 사주 원국에 인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 인성운이 들어와 있으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학도 갑니다. 그런데 재성이 들어왔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실제로 감명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렸을 때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면 공부 대신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돈 쓰는데 그리고 하고 또 잘못된 경우는 일탈행위도 할 수 있다. 일탈행위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그런 부분들은 잘 컨트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과다한 남자의 경우 좋은 얘기를 하면 활동력이 있고 능력 있는 저를 만나 처의 내저가 좋다고 말하겠으나 나쁜 말로 말하면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어때요? 성격이 드센 여자를 만나거나 또는
악처 또는 공처가나 경처가가 되기 쉽다. 우리 소크라테스 부인이 굉장히 악처였다고 하죠. 아마 돈을 안 벌고 맨날 그 길에 앉아가지고 지나간 사람하고 논쟁을 하고 있고 가르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돈을 잘 벌어다 줘야 되는데 돈을 안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재성이 과하다는 남자는 당신은 그런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여자? 드센 여자, 강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신 팔자다 그거죠. 당신이 그런 부인을 만날 팔자이기 때문에 당신 탓으로 돌리고 부인 탓으로 하지 말고 부인에게 얌전히, 경처가는 좀 심하죠. 그러니까 여기 경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놀랄 경자잖아요. 이거는 놀랄 경자. 그래서 차만 보면 놀래는 사람. 공처가는 여기 공포하다 공자잖아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차만 보면 두려워하거나 차만 보면 놀랄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 이러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자가 공경할 경자. 그래서 요즘은 차가 능력 있는 여자가 많잖아요.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그런 경우는 이 부인을 공경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부인이 돈을 벌어다 주면 살림 잘하고, 뭐 요즘은 남자가 집에서 살림해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 신약사료에서 정제가 왕하면 본처가 뭐예요? 정제죠. 편제가 첩이죠. 그러니까 정제가 왕하면 본처가 첩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편제가 왕하다. 편제가 뭐죠? 첩이에요. 정제가 부인이고, 근데 편제가 왕하고 정제가 약한 뭐예요? 첩이 더 세다는 거죠.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본처가 첩에게 밀려나 첩이 안방을 차지하거나 첩에 의지하여 사는 경우가 많다. 이게 현대 가능합니까? 현대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었어요. 첩이 와서 본처 내쫓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 또한 대부분의 책에 말하기를 제다신약사주는 비거분이 오면, 비거분은 뭐죠? 나에게 힘을 주죠. 인성운도 그렇지만 비겁운이 오면 나에게 힘이 돼요. 그러면 비겁이 또 뭐를 해요? 죄를 그가죠. 자,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다 신약사주라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죄는 많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약한 게 강한 거를 극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제다 신약사주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죄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죠. 화병 생기죠. 그런데 여기 아이는 뭐가 있다?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다. 내 형제들이에요. 이게 많아지면 뭐예요? 이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극을 하는 거죠. 재성을 극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비견과 겁재가 많은 것은 나의 힘이 세져서 이 재성을 극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같이 힘을 보태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비거분이 오면 발복한다. 당연하겠죠. 비거분이 오면 내가 힘이 세지니까 발복한다고 쓰여 있으나 사회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은 다소 좋아질 수 있으나 가정에는 뭐다? 편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내 부인을 두고 또 다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다? 가정도 깨지기 쉽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재성이 평중된 남자 사주는 모처의 불화, 즉 고부간의 갈등을 면하기 어렵다. 자, 재성이 평중된다고 하는 건 뭐죠? 자기에게는 부인이에요. 어머니는 뭐예요? 인성이죠. 그러면 재성이 처져. 재성이 제극인 재성이 시어머니를 극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약하면 며느리에서 시어머니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부간에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러다 보면 이 어머니 편도 들 수 없고 집사람 편도 들 수 없고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니도 지어주지만 옛날 같으면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지어주지 않죠. 자, 재성이 평준된 사주는 조실부모하거나, 왜냐하면 재성이 평준된 사주는 뭐죠? 제극인으로 부모가 다치는 거예요. 서출인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의 왜냐하면 재성이 많다는 것은 여자도 많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서출인 경우가 많고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가 많다는 얘기도 된다. 명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주인공, 태어나면서도 집안이 길거나 몰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주의 재성과 관성이 두 가지가 다 태과하다.
그럴 경우는 부모와 처자식 그리고 재물 등의 색소의 인연이 모두 약하므로 속세를 등지는 승도지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재성과 관성이 두 개가 다 있다. 그러면 재극인으로 어머니를 극을 하고 관이 관극아 내가 또 극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세속과 약하다. 근데 우리가 화토 그러니까 승도지명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승도 즉 종교 특히 스님이 되는 경우는 화토중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와 토로만 구성되어 있다. 조열한 토. 그래서 금수가 없이 금수가 있으면 좀 조절이 되잖아요. 조우가 조절이 되는데 금수가 없이 화와 토만 있으면 화토중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스님이 될 팔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자 여기서는 재성과 관성이 다 퇴화하는 경우가 뭐냐면 재성은 뭐냐면 내가 극을 하는 거죠. 관성은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시달려 힘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여자한테 재성이니까 마누라 때문에 시달리고 관성이니까 아버지 아니죠 윗사람에게 아버지는 이제 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려서 본인이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등지고 어디로 가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오행으로 봤을 때 화토중탕할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님 사주다. 스님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화토중탕한 경우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도 재성이 퇴거하면 별로 좋지가 않는데 남편한테 온갖 정성을 다 재생관으로 그렇죠? 재생관 여자 사주에 재물이 많으면 재성이 많으면 실컷 남편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남편을 키워주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 무시당하거나 버림을 받죠. 그렇죠?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주긴 하지만 재성이 퇴거하면 대부분 본인은 어떻게 돼요? 신약해지죠. 그래서 관성을 생하고 나면 자기는 더욱 기운이 빠져서 약해지니 관성으로 하여금 심한 극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깐깐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독특한 혹독한 시어머니 그 시집살이를 하겠죠. 남편궁도 아름답지 못해서 제가하거나 아니면 소실지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재성이 퇴거한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자,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것은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용신으로 쓴다는 것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에 있어서 가장 또는 정신이라고 해서 뭔가를 사주를 좋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 그런데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재성이 퇴거하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 인성을 극해버리니까 용신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좋겠죠? 그렇죠? 어쨌든 재성이 퇴거한 사주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용신을 쓰는 인성에 관한 게 뭐예요? 교육이겠죠. 교육계통이나 은행 경리 계통이 잘 맞으며 비겁을 용신으로 쓰면 초가 단칸집에 살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있어 항상 뜬구름만 잡는 식 비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을 한답시고 쫓아다니기 쉬운데 성공하기가 어렵다. 인성이 용신일 때는 재성운이 오면 문서관계나 서류착오로 인해 쫄딱 망하다. 왜? 재극인. 자, 재성운이 와서 인성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인성은 뭐였어? 문서였어. 문서. 그렇기 때문에 재성운이 와서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때 문서에 관한 착오가 있다는 거죠. 문서관계라든가 서류착오로 인해서 쫄딱 망하거나 관재수가 생기고 비겁이 용신일 때는 관운이 오면 무리한 욕심을 내다가 실패하다. 왜? 관이 어떻게 돼요? 비겁을 깨버리죠. 근데 비겁은 뭐예요? 용신이에요. 용신을 깨버리면 안 되죠. 용신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관운이 오면은 비겁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또 실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용신일 때는 인성운이 오면 매사에 계획만 세다 많은 경우가 많다. 제가 행동력이죠. 인성은 뭐죠? 계획력이에요. 기획력, 설계, 뭐 공부, 계획 세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운이 오면 제가 용신인데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뭔가 실천을 해서 뭔가 결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인성운이 오면 매사에 계획만 세우다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눈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나온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명리 이거를 외우시지는 절대 마세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